정우성이 김도윤에게 던진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질문 하나. 아, 재인 씨도 이름이 강재인 아니야? 라고 묻는 순간 김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어버려요. 왜요? 라고 되묻는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보이시나요?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정우성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일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름이 같다는 걸 발견하고 신기해서 물어본 거죠. 하지만 김도윤에게 이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김도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요, 지금 완전히 당황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강재인이라는 이름은 김도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생을 죽인 가족의 딸,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감정을 품게 된 여자. 이 복잡한 관계를 정우성은 전혀 모르고 있죠. 왜요? 라고 되묻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요. 첫째, 혹시 정우성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둘째, 강재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의 설렘. 셋째, 자신의 감정을 들킬까봐 느끼는 긴장감. 정우성은 33화에서 김도윤이 강재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건데 본인은 그냥 호기심에서 물어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캐려고 하는 건지 애매해요. 이 장면 이후로 정우성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정말 궁금해요. 만약 정우성이 그러고 보니 너 요즘 재인 씨한테 관심 많은 것 같던데? 라고 추가 질문을 한다면 김도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김도윤은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자주 만날 뿐이야 라고 둘러댈 것 같아요. 하지만 정우성은 김도윤을 오래 알아온 친구예요. 친구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놓칠 리가 없죠. 이 장면의 또 다른 포인트는 강재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무게예요. YL그룹에서 강재인은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어요. 가짜 상속자 논란, 복수극, 그리고 이제는 신분을 숨기고 다시 돌아온 상황. 이런 상황에서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급된다는 건 김도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우성이 이 대화 이후에 혼자 생각에 빠질 것 같아요. 도윤이 녀석 확실히 뭔가 있어. 강재인 씨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져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로서 도와줄 방법을 고민하겠죠. 어쩌면 정우성이 김도윤과 강재인 사이의 큐피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위험을 감지하고 친구를 보호하려고 둘 사이를 막으려 할 수도 있고요. 이 짧은 대화 한마디가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특히 김도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본 정우성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김도윤과 강재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밀까지 모두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 정말 긴장되지 않나요? 단순한 이름 하나로 시작된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와, 드디어 황기찬이 김도윤의 정체를 알아버렸네요. 황기찬이 눈을 부릅뜨며 본인 동생을 죽인 YL그룹에 굳이 자원해서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추궁하는 장면, 정말 살벌해요. 그런데 김도윤은 차분하게 황기찬을 바라보기만 해요. 이 침묵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황기찬의 심리 상태를 보면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이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니, 이건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황기찬이 굳이 자원해서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의미심장해요. 이건 김도윤이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YL그룹에 들어왔다는 걸 이미 눈치챘다는 뜻이에요. 황기찬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김도윤의 반응이 정말 대단해요. 차분하게 황기찬을 바라보기만 한다? 이건 그래, 내가 복수하러 왔다, 어쩔 건데? 라는 무언의 선전포고예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모든 걸 전달하고 있는 거죠. 김도윤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 지금 당장 모든 걸 밝힐 때가 아니라는 판단. 둘째, 황기찬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심리전. 셋째, 증거를 더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 황기찬 입장에서는 김도윤의 이 침묵이 더 무서울 거예요. 차라리 네, 복수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대응 방법이라도 생각할 텐데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 대면 장면 이후에 황기찬은 아마 급하게 대책을 세우려고 할 거예요. 김도윤을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34화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 시한폭탄을 치워야 한다고 독백하는 것도 그래서죠.
그런데 문제는 김도윤이 이미 YL그룹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실력도 뛰어나고 동료들에게 신망도 두텁고 무엇보다도 강규철 회장이 직접 뽑은 인재라는 점, 황기찬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도윤의 차분한 태도는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동생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복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사람의 여유죠. 반면 황기찬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사람의 대비예요. 황기찬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김도윤은 차분하고 이성적이에요. 이런 대비가 누가 진짜 강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황기찬과 김도윤의 신경전이 본격화될 것 같아요. 황기찬은 김도윤을 제거하려고 할 테고 김도윤은 그런 황기찬의 꼬리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누가 먼저 상대방을 제압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이 장면이 주는 긴장감 정말 장난 아니죠? 특히 김도윤의 그 차분한 눈빛, 복수를 앞둔 사람의 차가운 결의가 느껴져서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정말 흥미진진해요. 강세리가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회상 장면과 함께 황기찬에게 강밀한 상무도 결국 강씨 집안 사람이고 강재인 편이라고라며 불평하는 모습. 와, 이거 정말 큰 반전이네요. 지금까지 강미라는 황기찬과 손잡고 강재인을 공격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강재인 편을 들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전개예요. 강세리의 표정을 보면 완전히 배신감에 찌들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강미란이 결정적인 순간에 강재인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자신이 90도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강세리가 또 무슨 음모를 꾸미다가 들통났고 강미란이 이번엔 너무했다며 강재인 편을 든 것 같아요. 강미란도 나름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강씨 집안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결국 피눈물보다 진하다는 거죠. 아무리 황기찬과 손을 잡았어도 강미란에게 강재인은 조카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강세리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지금 완전히 고립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절친이었던 강재인은 이제 적이 됐고 믿고 의지했던 강미란마저 등을 돌렸어요. 이제 정말 황기찬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황기찬에게 이런 불평을 하는 것도 일종의 SOS 신호예요. 나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믿을게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황기찬도 지금 자기 살기 바쁜 상황이라는 게 문제예요. 강미란이 강재인 편을 든 이유도 궁금하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 강세리가 정말로 도를 넘는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둘째, 강미란이 황기찬의 몰락을 예견하고 미리 강재인 쪽으로 갈아탔을 수도 있고, 셋째, 어쩌면 이것도 강미란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34화에서 최자영이 강미란에게 언니나 황기찬이나 장기판 위의 말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강미란은 철저히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누구 편에 서는 게 유리한지 계산했을 거예요. 강세리가 90도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죠. 이런 굴욕을 겪은 강세리는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강씨 집안 사람이라는 강세리의 말에는 질투와 열등감도 섞여 있어요.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강씨 집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죠. 이 장면 이후로 강세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황기찬에게 매달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강재인에 대한 복수심도 더 커질 거고요. 하지만 이제 강미란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동맹의 균열, 가족의 결속, 그리고 고립된 악인의 절박함.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 황기찬이 회사 창밖을 내다보며 김도윤, 시한폭탄 그 자식을 얼른 치워야 하는데 라고 독백하는 장면. 와, 이거 완전 범죄 예고 아닌가요? 황기찬의 이 독백은 정말 많은 걸 시사해요. 첫째, 김도윤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것. 이건 김도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라는 뜻이죠. 둘째, 치워야 한다는 표현. 이건 단순히 회사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암시예요. 창밖을 내다보는 황기찬의 모습에서 그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나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는 권력자의 포즈죠. 하지만 동시에 고립감과 불안감도 느껴져요.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 고민하는 모습이니까요. 골똘히 생각한다는 표현도 중요해요. 황기찬이 정말 심각하게 김도윤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니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도윤이 예전의 김도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김도희는 회사 내 약자였지만 김도윤은 실력 있는 의사이자 YL그룹의 핵심 인재예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황기찬이 위험해질 수 있죠. 황기찬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 김도윤의 약점을 찾아서 협박하기. 둘째,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키기. 셋째, 또다시 사고로 위장한 범죄를 저지르기. 넷째,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김도윤을 제거하기.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경찰도 김도희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꼬리가 밟힐 수 있어요.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황기찬의 공포심을 보여줘요. 김도윤이 언제 자신의 범죄를 폭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일 거예요. 이 독백 장면의 또 다른 포인트는 황기찬의 고립이에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 강세리도 이제는 자기 살기 바쁘고 다른 동료들도 믿을 수 없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황기찬이 김도윤을 그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미 김도윤을 적으로 규정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어요. 앞으로 황기찬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정말 우려돼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김도윤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조심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김도윤도 바보는 아니죠. 이미 황기찬이 자신을 위험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황기찬의 불안을 이용해서 실수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치워야 한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사례. 과연 황기찬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